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오늘 뭐 평탄한 Thanks God It's Friday로 네. 한국 시장은 마감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 비하면 되게 좋았죠. 네, 중국 시장은 지금 장난 아닙니다.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가. 심천은 예, 심초는 더 빠지고요. 3% 3% 빠지고요. 항생은 A50 2%가 넘게 죠. 빠지고요. 아유, 우리 저기 어떡하나.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 네. 서로 되게 원사가 격렬한 하다. 영향 때문에 예, 중국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은 조금 덜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0.8% 빠졌고요. 코스닥은 올랐죠. 플러스 0.2% 올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개별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시장이에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1조 4천억어치. 많이 또 매수. 굉장히 크게 질렀고요. 네. 코스닥은 3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700억 매수, 기관은 코스피에서 9,300억 매도, 코스닥은 350억 매도했습니다. 매도. 네, 어저께 저희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비율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하는 또 보도도 나오고 보도가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아직 네. 그 내기는 끝나지 않고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일단 원래 오늘은,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날 얘기가 아니야.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일단 연기금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이 어저께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네, 정확하게는. 나스닥이 한 3% 정도 빠져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1.75%를 넘었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1.693% 정도거든요. 너무 많이 달렸다고 안정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코스닥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좀 하락세를 오늘 보였고요.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 네, 그렇죠. 반도체 지수가 4%가 빠졌으니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때는. 네. 네. 오늘 SK와 LG 이 배터리 소송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또 연기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ITC에서 3월 19일 소송 예비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4월 2일로 2주간 연기를 했고요. 네. 이번 예비 결정이 연기되면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연기되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약간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단 조 단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향후에 이제 운명을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의 결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다른 나라 뭐 유대인들이나 중국 상인들은 밖에 나가면 서로 협력해서 잘한다던데 네. 우리 이렇게 맨날 싸우는 안타깝네 진짜. 네. 네. 이번 특허 소송은요, 그 분리막과 양극재의 미국 특허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서도 수차례 연기됐던 바 있는데 이번에 또 연기된 겁니다. 네. 네, 이걸 의식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조달을 하는데 중국 업체 걸 쓴다고 합니다. 과연? 네, 파워데이 행사를 통해서 각형 배터리 채용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배터리 업체 A123, A123 이게 회사 업체 이름입니다. 네, 여기서 파우치 배터리를 조달하기로 했고요. A123은 이제 파우치 배터리 전문 업체고 작년 7월에 1조 7천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계약을 맺었었는데 2025년 공급이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한 2년 이내 공급할 계획으로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네. 네, 같은 파우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LG화학은 3.6% 많이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은 1.4% 빠졌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0.15%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몰라요 저는 뭔지. 배달의 민족이면 백이민족이죠. 뭔지 모른다고요? 백이민족, 백이민족. 네, 배달의 민족이 현대기아차하고 배달 로봇 개발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예, 양사는 다양한 구조의 건물에서 층간 이동이 가능하고 결제 수단도 탑재한 배달 로봇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글만 보고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알아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예, 해당 로봇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관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미는 지금 자체 배달 로봇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딜리 드라이브라고 가보셨나요? 혹시 식당에 가면은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 로봇에 딱 실으면 알아서 손님이 이제 주문한 손님이 있는 식탁으로 배달을 해주거든요, 로봇이. 그럼 그릇은 내가 떠야 되겠네. 손님이 떠야 되겠네. 그것까지는 못 치겠네. 네, 제가 이렇게 딱 로봇에서 얹어가지고 제 자리에 딱 이동만 놓으면 시켜주는 알아서 갑니다. 거고? 예, 저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는데 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차가 개발하는 서비스의 운영도 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민 측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굉장히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각광을 받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대체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 혁명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산성 혁명을 따지고 보면 상당한 그 인력을 배제하는 게 생산성 혁명이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딴따라를 해야 돼. 우리 또 한번 춤 좀 칠까? 우리 춤 못 추면 이제 도태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계들이 나도 삐리삐리 대체될 수 있죠.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억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 이 억양을 갖고 있어. 뭔가 톤 다운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모든 게 다 대체가 되면서 생산성이 혁신이 되면서 단위당 단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포착이 되지 않는. 지금 인플레이션 갖고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과 연준이 지금. 아니라니까. 근데 기잖아 이러면서 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그러면 연준 편으로. 네, 원칙 편으로. 네. 원칙 편으로 가죠. 네. 계속 그렇게 입장을 유지해왔었잖아요. 네네. 네.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엔 중소기업 관련된 이슈인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서 중소기업들은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까지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구리 가격이 지난 1년간 80%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원재료로 만드는 전선업체들 가동률이 작년에 80%였는데 올해 50%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공장을 반밖에 안 돌리는 거죠.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제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공장을 한번 멈추면 재가동 비용이 커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장 가동을 최소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주말만 가동을 안 한다든지, 뭐 야근을 이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최소화한다고 하고요. 고철 가격도 1년 새 48%나 올랐다고 하고요.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단조, 열처리 업체 약 32,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도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도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타격으로 이어졌는데요.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에틸렌 가격이 1년에 60에서 80%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가구업계도 원자재인 파티클 보드가 작년 말 대비해서 30% 급등했습니다. 이건 작년 말 대비입니다. 최근 1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한 가구업체는 학교 사물함으로 200개 정도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라고 하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 원재료가가 상승을 하면 이걸 내 판가로 전이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보통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판가가 자연스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산업이거나 아니면 기업이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 경제적 해자를 갖춰서 판가로 전이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투자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든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좀 적응이 힘들어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오늘 그쪽 반응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 판가로 자연스럽게 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그대로 전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의 마진율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컬어 인플레이션이지. 인플레이션의 해자를 갖고 있는지 여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화성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상황인데도 미국의 한파 때문에 한 달째 오스틴 팹이 셧다운 중입니다. 이 대안으로 화성 공장에 국내 공장에 투자를 늘리는 건데요. 화성에는 이제 파운드리 라인 3개가 있습니다. V1, S3, S4 이렇게 있는데 최근 S4 파운드리 증설에 들어갔고요. 규모는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S4의 월간 웨이퍼 생산량을 기존의 36,000장에서 44,500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어. 이걸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누가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아메리칸 팩토리 보면서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왜 TSMC가 그렇게 큰 공장을 대만에다 지었겠어요. 아무리 자동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사람 손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딱딱 잘 움직여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칸 팩토리 보면 저는 실감 납니다, 진짜. 중국에도 거의 군대야, 군대. 근데 여기는 되게 자연스럽잖아. 주말에 말 타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난 이 회사에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뭐 그렇게 막 시키는 대로 그냥 회사에서 하나 둘 이거 있잖아. 군대에서 하는 거. 그걸 해요.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해요. 공장에서 중국 공장에서. 야, 참 이게 문화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화성 공장 증설을 하는 거는 1조 5천억 정도 규모고요. 오스틴에서 이제 증설 여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의 그 반도체 수요가 워낙 많고 미국의 이런 지금 갈급함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쪽도 하지 않겠는가로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스타벅스 커피 관련된 소식인데요. 신세계 이마트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네. 18일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 50%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스타벅스 코리아는 1997년에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사로 설립을 해서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에 2019년에 200억, 2020년에 300억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익 배당이죠. 만약 나머지 지분을 이마트가 모두 사들이면 이 배당금이 뭐 2배로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지분을 전부 팔더라도 스타벅스 코리아 연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2020년 매출이 2조 원이거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엄청나네요. 예, 로열티만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이익 배당보다 훨씬 큰 수준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두를 공급하는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죠. 예,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0년에 매출이 2,400억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10년 만에 매출 2조 원까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마트는 뭐 사고 싶다고 하지만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본사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조를 정말 잘 짰어. 스타벅스를 안 먹고 다른 거 먹고 싶고 그 뭐지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말고 커스텀된 그런 찻집에 가서 네. 직접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굽고 이렇게 하는 데서 가고 싶은데 선물로 이걸 이모티콘이야? 그걸 뭐라 그러죠? 기프티콘? 아, 네. 그거요. 그게 옵니다. 그게 오면 여기 가서 먹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갈 수밖에 없죠. 그 구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짜진 거야. 그래서 참나. 네. 거의 생일 때 받으면 거의 1년 내내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기남이시군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 그러신가요? 저는 뭐 지금 그 기프티콘 정도는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뭐 생일날 받고 이런 게 없죠.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몇 개 더 있을 걸. 그런가요?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 현대차 소식인데요. 제네시스가 9만 5천 대 가량이 미국에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으로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미국의 이제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형 G80 94,600대 정도와 2019년에서 2021년형 G70 550대 정도가 대상이라고 밝혔고요. 이들 차량은 ABS 모듈 결함으로 내부가 부식되면서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 예,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1.9% 정도 2% 가깝게 떨어졌고요. 네. 기아차는 0.23% 하락에 그쳤고요. 현대모비스는 0.5% 올랐으니까 현대차만 이 리콜 결정 때문에 아마 조금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여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점점 전 세계에서 여행을 조금 풀어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5월 중순부터는 해외여행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 간 이동, 그리고 영국, 유럽,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 캐나다의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는 현재 4월 21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요. 5월쯤 되면은 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 유럽, 브라질 여행객의 입국 제한은 매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5월 중에 마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쯤 해가지고 때 맞춰서 여행 규제를 푸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5월 달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는 지금 한 진도가 한 19% 정도 올라갔고 우리는 아직 1%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학 때 학생들 맞춘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가을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확진자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요. 오늘 463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최근 일주일간 적게는 360명대, 그리고 많게는 490명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만 보면은 146명이 확진이 오늘 돼서 28일 만에 최다치라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날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지금 현재도 한 거의 20도 가깝게. 저 지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땀 흘려요. 땀 흘리죠.
더워 죽겠어. 네, 네. 이제 여름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확진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말간에는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실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어저께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가 공시 내용을 SK 바이오팜 공시를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예,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기가 아니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틀립니다. 네, 저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다시 보고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뭐냐면 어제 실수했더라고요. 바이오 사이언스 워낙 유명했으니까 예. SK 바 나오면 그냥 바이오 사이언스로 다 둔갑이 돼서 눈에 보이는 거죠. SK 바 하면 바로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근데 뭐 따상상은 기록을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 그렇죠. 몇몇 회사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등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청약 대금을 2천억 정도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4천억치를 환불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다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받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송금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 증권사들이 이렇게 될 상황을 마련을 못 해놓은 거죠. 이 서버 증설 같은 거를. 그럼. 네, 그래서 몰랐어.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준비가 잘 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긴급 시황 토크 비슷하게 해서 제가 권순장 브릿지를 네. 오늘 찍습니다. 네. 편집을 하면 다음 주에 나가고 안 편집을 하면 주말에나 주 1에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안 편집이냐 편집이냐. 거기에 따라서 빨리 보실 수도 있고 늦게 보실 수도 있고. 참고로 여기저기서 저를 막 부르고 어제는 한경 와우에서 불렀고 전화로 김작가 TV도 조만간에 나갑니다. 네. 네. 거기 안 보셔도 권순장 브릿지에서 다 얘기한 썰을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발음이 좋으셔서 굳이 자막 편집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